자, 우리 오늘 구쪽 이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쪽을 펴면 되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포의 구조. 자, 세포 구조 중에서 오늘은 세포막의 구조랑 세포막의 이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포막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봤었지.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지? 세포막은 인, 지질과 그 다음에 인, 지질 사이에 단백질이 끼어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힌 것이다 라고 했었어. 인지질이 뭐냐고 봤더니 지질의 한 종류의 지방산처럼 머리 하나에 꼬리가 달려있는데 지방산, 그러니까 여기 머리는 글리세롤이고 꼬리는 지방산이라고 했지. 둘 다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야. 근데 이 머리에 인이 달라붙으면서 인산기가 달라붙으면서 물과 친해지는 친수성의 성질을 띠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꼬리는 물과 여전히 친하지 않은 소수성을 띠더라. 두 가지의 성질을 동시에 쓰는 걸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요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포막이. 자, 그럼 세포는 바깥에도 안에도 다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꼬리는 물과 친하지 않으니까 꼬리는 물과 맞닿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물 쪽을 향하고 있고 마찬가지 안쪽도 머리가 물 쪽을 향하는 형태를 가지더라는 거야. 즉 꼬리끼리 마주보면서 배열되는 형태를 가지다 보니 인지질이 한 층이 아니라 층이 두 층으로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인지질이 바깥으로도 안쪽으로도 서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막 단백질이 끼어있는 형태, 요거 우리가 세포막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끼어있는 게 세포막의 구조이다. 자, 근데 이건 이중층이라는 거지 이중막이라는 거 아니야. 단일 막인데 층이 그냥 두 개일 뿐입니다. 이중막 구조는 세 군데 있었지. 어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세 군데는 막이 두 개니까 층도 네 개가 됩니다. 인지질 4중층이고 단일 막에 인지질 2중층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거나 물질이 나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 물질의 출입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막 빽빽하게 인지질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오려면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들어올 수 있어. 크기는 작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친수성을 띈다 하더라도 결국 인지질이잖아. 얘는 지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름과 친하지 물과 안 친해. 그래서 지질에 잘 녹는 물질, 지용성 물질을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성 물질, 물에 잘 녹는 물질을 못 받아들여. 또는 전하를 띠거나, 그러니까 이온 같은 거 있지. 전하를 띠는 이온은 보통 물에 잘 녹는단 말이야. 극성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못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반대로 말하면 물에 잘 녹거나 이온 같은 아이는 인지질을 통해 들어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반대적인 아이들은 인지질로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단백질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럼 너는 이쪽으로 들어와 라는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들어올 수 있고 너는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물질을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세포벽과 다르게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쪽에 빈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적었고 이번에 세포막의 기능도 말했죠. 보호한다, 형태를 유지하고 두 번째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그 밑에 갈로 1번 선택적 투과성에 동그라미 1번 분자 크기는 작을수록 줄치고 이번에 지질에 대한 용해에도 지질에 잘 녹아에 줄치고 그 다음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이동한다?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갈로에 막 단백질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10쪽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볼 건데 이제 크게 확산과 산투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거야. 우리 확산이란 말은 들어본 적 있지? 확산은 그냥 퍼져나가는 거거든? 물질 자체가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농도가 높은 곳이 있고 농도가 낮은 곳이 있다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냥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랍니다. 누가? 용질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 근데 삼투는 반대야. 얘는 농도가 낮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근데 이번엔 용질이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즉 용매가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합니다. 자, 확산과 삼투는 이제 농도가 고에서 저인지 저에서 고인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 차를 없애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확산이랑 삼투 말고도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얘들은 봐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얘들은 에너지의 소모가 없단 말이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동수송으로도 어떤 물질의 출입 방법이 있는데 확산과 삼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소모가 없으니까 이런 거 뭐라 하냐면 수동수송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우리는 확산과 삼투 두 가지만 공부할 건데 얘들의 공통점이 뭐다? 농도 차가 일어나니까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수동수송의 방식이라는 게 공통점이야. 요거를 알고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자, 10쪽에 확산 보겠습니다. 자, 확산은 이렇게 적었지만 한 번 더 적어보면 왜 일어난다? 농도 차이가 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누가 이동하는 현상?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 선생님 여기 방구를 뿡 꼈어요. 그럼 여기 방구 냄새 입자가 엄청나게 많겠지. 여기는 진할 거고 그쪽은 연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져나간다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언제까지 퍼져나간다?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 혼합물의 확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칸막이 딱 설치해놓고 여기 왼쪽에는 빨간 물감을 오른쪽에는 파란 물감을 똑같은 양을 10ml 떨어뜨리고 오른쪽도 10ml 떨어뜨렸어. 그럼 똑같은 양을 10ml 떨어뜨렸으면 왼쪽과 오른쪽의 농도가 지금 똑같을 거잖아? 근데 이 칸막이를 없앴어. 자, 그러면 지금 농도가 똑같으니까 얘들의 잉크, 이 물감이 안 섞이고 가만히 있을까? 그게 아니지. 빨간 물은 빨간 물대로 퍼져나가고 파란 물은 파란 물대로 퍼져나갈 거 아니야? 두 색깔이 섞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확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립적인 확산. 자, 이 예시가 오른쪽에 사이드, 비읍, 페포에서 기체 교환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숨을 마시면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지?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를 마셨으니까 폐 속에, 요 폐포 속에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많을 거야. 자, 그럼 쌤이 산소를 3개 그려볼게. O2 3개. 상대적으로 CO2는 조금밖에 없겠지? 자, 근데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은 자, 온몸에 산소를 주고 왔기 때문에 산소가 별로 없어. 산소가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없고 온몸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CO2가 많아요. 자, 그럼 CO2 3개 그렸어. 자, 그러면 폐포에는 산소 3개, 이산화탄소 1개. 모세혈관에는 산소 1개, 이산화탄소 3개야. 어쨌든 합쳤을 때는 각각 4개지만 이게 확산이 안 일어났냐고. 그게 아니지.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니까 폐포에서는 모세혈관보다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를 주는 거고 일단 모세혈관과 폐포에서는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지. 주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갈로 적어볼까? 산소는 농도가 어떤 곳? 높은 폐포에서 농도가 낮은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데 자, 문제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각각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통로가 인지질을 통해 들어오냐 막단백질을 통해 들어오냐에 따라서 확산의 이름이 달라요. 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로 두 가지가 있겠지.
자, 근데 인지질을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우리가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데,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는 단백질을 통해 좀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지질을 통한 확산을 단순 확산, 단백질을 통해 들어온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인지질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은 뭐가 있겠어? 아무래도 크기가 어떤 아이들?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지질을 뚫고 들어야 되니까 지질에 잘 녹는 물질, 지용성 물질이어야 되겠지. 맞지? 또는 이거를 우리가 무극성이랍니다. 전하를 띠지 않는다. 무극성 물질이어야 돼. 대표적인 게 아까 산소, 이산화탄소야. 얘는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물에도 잘 안 녹아.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게 O2, CO2가 있습니다. O2, CO2는 인지질을 통한 확산, 단순 확산의 경로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떤 아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어떤 아이? 큰 물질들 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 또는 이온이나 전하를 띠는 물질, 이런 거 우리가 극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해요. 뭐 나트륨 이온 이런 거 있죠. 나트륨 이온 Na+, K+ 이렇게 전하를 띠거나, 아니면 뭐가 있냐면 자주 나오는 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야. 얘들아,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지,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지. 얘가 뭐가 크기가 커요?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열심히 소화를 시킨 이유가 세포막을 통해 들어올 때는 크기가 어느 정도는 작아져야 되잖아. 이게 탄수화물이 너무 크니까 못 들어와. 적어도 포도당은 돼야 들어오는 거고, 얘들아,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단백질이 단백질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단백질보다 크게 작아야 되니까 아미노산 같은 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당 화학식이 C6에 H12O6이거든. 요 산소나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얘가 아무리 우리 그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라고 해도 훨씬 크죠. 아미노산도 기억하지. 탄소를 중심으로 왼쪽에 우리 여기 아민기, 오른쪽에 카복시기, 그다음 밑에는 수소, 위에는 겹사슬, 훨씬 더 덩치가 크다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아이들은 단백질을 통해 들어옵니다. 물론 기본 단위지만. 근데 탄단지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얘가 아니겠지. 지방산, 뭐 모노글리세리드는 이제 단순 확산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인지질로 들어오냐, 단백질로 들어오냐, 확산의 이름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얘들이 들어오는 경로는 다르지만 언제 속도가 빨라지냐면 확산이 일어난 이유가 농도차가 나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큰 아이들이 단백질 통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크면 못 들어오잖아. 결과적으로 크기는 어떨수록? 작을수록 통과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로 봤을 때 온도는 어때야 빨라지겠어? 온도가 높아져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좀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겠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들어옵니다. 농도차가 클수록, 크기는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여기 갈로에 적어주면 됩니다. 확산 속도. 근데 여기 중에 농도차를 조금 더 이제 유념해서 보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농도차가 나면 날수록 확산 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고 했어. 자, 세포가 있고, 자,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올 때, 또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 자, 얘들이 바깥에서 10개 있고 1개 있을 때보단 100개 있고 1개 있을 때 좀 더 빠르게 들어온단 말이야. 속도가 빨라져. 인지질을 통해 들어오든 단백질을 통해 들어오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경로가 이 농도차에 따른 속도의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속 쭉 올라가. 농도 차이가 나면 날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이걸 A. 자, 근데 하나는 처음에는 농도 차가 나면 속도가 빨라졌는데 나중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이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한 상태를 B라고 합니다. 자, A, B 중에 누가 촉진 확산이고 누가 단순 확산일까? 자, A는 그냥 농도 차가 나면 날수록 단순히 올라가잖아. 말 그대로 올라가는 게 단순 확산이야. 근데 B는 촉진 확산, 단백질을 통해 들어오는 건 처음에 속도가 빨라지지만 나중엔 더 이상 빨라지지 못하고 일정해집니다. 촉진 확산은 일정해진 경로로 가죠. 왜 그럴까, 얘들아? 왜 그럴까? 생각해봐.
단백질을 통해 들어오려면 단백질은 콕콕콕 박혀있지. 개수가 제한적이야. 봐봐. 처음에 어떤 물질 한 개가 있어. 그럼 한 개가 바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근데 물질이 두 개 있으면 단백질 두 군데서 동시에 들어오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잖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단위 시간당 이 가동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물질이 세 개면 동시에 세 개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되어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단백질이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세 개는 뭐 해줘야 돼? 기다려야지. 얘가 다 들어오고 나왔고 나면 그때 얘가 들어가고 얘도 이 물질이 이 단백질을 통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얘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최대치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건 속도가 멈췄다는 게 아니야. 최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최대 속도가 멈췄냐? 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냐? 여기에 적어주세요. 무엇이 지금 포화 상태다? 막 단백질이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단백질의 포화라고 합니다. 막 단백질의 포화 상태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해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뒤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저 뒤에 13쪽에 스스로 체크. 자, 이번에 세포막의 구조로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서 물질이 좀 다르게 나가는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죠. 이번에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원리는 확산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산소 부체는 단순 확산입니다. 다음 3번에 자, 이거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이것도 뭐 한다? 확산한다고요. 자, 4번을 건너뛰고 5번 보자. 자, 5번. A 같은 경우는 인지질을 통해서 직접 통과하고 그 다음에 B는 단백질을 통해 통과하니까 A는 단순 확산,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일 거고 B는 촉진 확산, 나트륨이나 포르당 아미노산이 있겠네. 밑에 1번 A의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높다. 밖까지 높으니까 들어오고 있죠? 맞고요. 2번 친수성 물질은 물과 친한 물질, 수용성이잖아. 그럼 이거는 B겠죠. 소수성이 A니까 반대라서 X. 산소는 A, 포도당은 B니까 맞고요. 확산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안 된다? 소모가 안 된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자, 뒤에 얘들아 23쪽에 40번이랑 44번을 볼 건데 페이지 23쪽에 40번과 44번 잠깐 스탑을 하고 문제를 푸세요. 쌤은 바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40번의 A 같은 경우에는 단순 확산, B가 촉진 확산이지. 그러면 둘 다 일단 에너지 소모는 없어. 기억은 틀렸고 니은, B는 촉진 확산이니까 단백질 관여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칼륨 이온은 전하를 띠는 거니까 촉진 확산에 해당되지 A가 아니라 B 같은 방식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봅니다. 간은 인지질 통해서 들어오니까 단순, 나는 단백질 통하니까 촉진 확산이야. 그럼 기억에 간은 촉진이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폐포와 모세혈관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산소, 이산화탄소, 단순 확산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에 대한 예시니까 니은도 틀렸죠. 근데 디귿엔 에너지 소모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이지. 정답이 없어요. 답은 디귿이니까 6번 해가지고 디귿 답 따로 체크하면 됩니다. 답이 틀렸으니까 6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뒷장의 11쪽 3투 보겠습니다. 3투. 자, 이제 두 번째 11쪽 3투 보겠습니다. 3투. 자, 이제 확산과 3투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일단 3투도 확산처럼 농도 차이가 나니까 발생하는 건데 3투는 반대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랬어. 대신 누가 이동하는 거냐면 용매,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왜 물이 이동을 하느냐? 요 농도 차이가 나는 요 중간에 반투과성 막이 있기 때문이야. 반투과성 막.
자, 이 반투과성 막의 특징이 뭐냐면, 자, 오른쪽 사이드에 보세요. 지에 보면 반투과성 막은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이야. 그러니까 엄청 작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크기가 작은 누구는 용매는 통과시킬 수 있는데 크기가 큰 용질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통과할 수가 없고 물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셀로판지, 셀로판 막이나 달걀 속껍질, 우리 딱딱한 껍질 안에 얇은 흰색 삶은 달걀 위에 껍질 있지, 난각막이라고 하는데 그 껍질도 반투과성 막이고 우리 세포막도 반투과성 막이야. 자, 그럼 농도가 다를 때 농도를 맞춰주고 싶은데 용질은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용매만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왜 저에서 고로 가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U자 반환에 여기 반투과성 막이 있어. 자, 그리고 요 A와 B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놨어.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5%의 그램으로 해볼까? 5g의 소금을 넣고 오른쪽에는 10g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고농도가 돼? 10g 들어있는 소금이 고농도고 5g 들어있는 곳이 저농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소금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반투과성 막 때문에 소금이 이동할 수가 없다라고. 농도는 맞추고 싶은데 소금이 이동할 수 없으니까 누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자,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야 고농도는 물의 양이 많아져가지고 점점점 농도가 낮아지겠지? 근데 저농도는 물이 점점점 주니까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야 농도가 맞춰질 거 아니야? 고농도는 물을 받을 거고 저농도는 물을 줘가지고 없어질 거라고. 그럼 농도가 맞춰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밖에 이동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반투과성 막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항상 저에서 고로 이동합니다. 저고로 현상이야. 저에서 고로 간다. 근데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쌤 요 U자가 옆에 하나 더 그려봐봐.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제 딱 쌤이 그 막으로 막아놨어. 여기는 물을 많이 줬어. B, A는 물을 조금 줬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똑같이 둘 다 5g의 소금을 넣습니다. 그럼 얘들아, 소금의 양은 똑같지만 B가 물이 훨씬 많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B가 무슨 농도가 돼? B가 저농도가 되고 A가 물이 적으니까 얘가 고농도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물이 이동하겠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고리 현상, 저거에서 고로 이동을 하겠지. 이거랑 지금 같은 말이야. 맞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한다. 그런데 봐봐, 같은 말인데 물 입장에서 볼까? 농도가 지금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고 있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지금 많은 아이가 물이 적은 아이로 주고 있잖아. 그럼 삼투는 일종의 뭐라고도 할 수 있어. 물이 퍼져나가는 거니까 물의 확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삼투는 일종의 물의 확산이 물 입장에서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지. 일부러 막 퍼나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에너지의 소모가 있다 없다, 에너지의 소모가 없는 수동 수송이 되는 겁니다. 삼투도 마찬가지. 관로에 적었죠? 농도가 낮은에서 높은으로 누가?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세포막도 반투과성 막이니까 우리의 세포막도 물밖에 이동할 수가 없는데 이 세포가 어떤 용액 속에 잠겨 있는데 이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 고정액인지 저장액인지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겠지. 농도를 맞추다 보면. 그래서 이 부피에 세포에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세포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모양이 달라지거나 세포의 부피나 뭐 질량 등등이 이제 달라지게 돼. 어떤 용액에 넣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볼 거야. 자, 근데 보기 전에 삼투는 농도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 저고리 현상이야. 저에서 고. 그러면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물에 없을까?
그건 아니야.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분명히 양방향으로 이동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로 가는 양이 더 많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양이 더 많을 뿐 반대로 가는 물에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자, 우리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해. 상대적으로 세포랑 농도 같은 걸 등장액, 그 다음에 세포보다 농도가 작은 걸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고장액에 넣었을 때, 등장액, 저장액 넣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또 나눠서 보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눠서 볼게요. 자, 우리 동물세포 중에 적혈구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적혈구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가운데가 오목하고 납작한 원반 모양이지, 도너츠 모양. 근데 이 적혈구, 동일한 적혈구를 고장액에 넣었어.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혈구가 농도가 저장액이 되지, 저가 되잖아. 그러면 물은 어디로 이동하겠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고리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야?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지. 근데 반대로 물론 고에서 저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저에서 고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자, 그러면 유입량과 들어오는 양과 유출량 중에 뭐가 더 많아? 유출량 오른쪽 있죠? 유출량 중에 빠져나가는 유출량이 훨씬 많지. 그럼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쪼글쪼글해지겠지? 그래서 얘는 쪼그라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쪼그라든다. 맞지? 자, 근데 등장액은 농도가 똑같잖아. 그러면 변화가 있어 없어? 모양 변화 없으면 부피 일정해. 그럼 이때 물의 이동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나간 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입량, 유출량은 같습니다. 같다라고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물의 이동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의 이동 동그라미. 자, 이제 저장액 볼까? 자, 쌤은 지금 고장액부터 설명한 건데 책은 오른쪽에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저장액은 이번에는 적혈구보다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곳이야. 내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적혈구에 저고를 적었는데 얘들의 농도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번엔 저고리 현상이니까 들어오는 게 훨씬 많겠지. 물론 나가겠지만 더 많이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아져. 그러면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얘가 빵빵해지겠지. 근데 봐봐. 언제까지 물이 들어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들어오는데 만약에 바깥에 맹물이야. 그럼 아무리 넣어도 농도가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지겠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점 빵빵해져서 어떻게 되겠어? 터져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터지는 걸 뭐라냐면 용혈현상이라고 하거든. 용혈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용혈현상이면 고장액이 아니라 저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들어와서 터진 거니까. 되겠지? 자, 근데 식물세포도 동물세포랑 똑같은 원리인데 왜 이걸 따로 보냐면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다르게 무엇이 존재해?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존재하지. 주성분이 뭐다? 셀룰로스, 단단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터지지가 않아. 그게 달라.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등장일 땐 들어오고 나간 양이 같으니까 부피가 일정한 거. 이거는 똑같아. 자, 그런데 고장액에 넣었어. 그러면 저고리 현상이니까 물이 훨씬 더 많이 나가겠지. 얘는 조금 들어올 거고, 그럼 얘는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세포벽은 쭈그러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세포막은 쭈그러드는데 세포벽이 안 쭈그러드는 거야. 그럼 세포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분리가 된 거잖아. 이 세포막을 원형질, 세포벽을 후형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찬가지 유출량이 더 많기는 한데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형질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요런 단어가 중요한 거야. 원형질 분리라는 말 자체는 이미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고장액일 때 쓰는 용어고 식물세포에서만 쓰는 용어지 동물에서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에 이미 어떤 세포가 어떤 용액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야. 자, 이번에 저장액 볼까? 저장액은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곳이야. 그러면 내가 오히려 물을 줘야 되겠지. 농도 맞추기 위해서.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 말했죠. 들어오겠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저고리 현상이니까 저에서 고로 들어온 양이 훨씬 많아져. 물론 나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이번에는 점점점 물이 들어올 거라고. 유입량이 많아져서 빵빵해지겠지. 근데 동물세포와 다른 점은 얘는 들어오다 보면 점점점 터진다 했잖아. 용혈이 일어나는데 얘는 터지게 안 터지게. 안 터져. 세포벽이 단단하니까 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안쪽에 세포막이 바깥으로 미니까 안쪽에서 바깥으로 누르는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 압력을 팽압이라고 해요. 팽팽해지는 압력, 팽압. 그래서 이때 이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팽윤 상태. 팽윤 상태는 뭐다? 물이 들어왔는데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는 상태야. 팽윤 상태를 말하자마자 물이 들어왔네? 무슨 애? 저장액이 넣었구나. 근데 터지지 않네? 식물세포를 말하는구나 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갈로에는 다 적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면 우리 식물세포에서 발달해 있는 게 뭐 있어? 세포벽과 염록체 말고 하나 더. 뭐 있지? 에포 있잖아, 에포. 에포의 크기로도 얘가 지금 어떤 영역인지를 알 수 있는데 고장액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얘도 에포의 크기가 작고 저장액 팽팽해지면 에포의 크기도 같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커졌으니까 얘도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물이 빠져나갔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 지금 갈증이 났으니까 저장되어 있었던 물을 빼내 쓴 거야. 그러니까 에포의 크기도 줄어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주변에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지. 그럼 내가 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에포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할 게 많아지니까 에포도 커졌다라고 보면 돼요. 에포의 크기도 이 세포의 크기와 함께 같이 따라 변한다라고 기억하면 된다. 자, 그럼 우리 11쪽은 다 적었고요. 자, 12쪽에 3투 예시 볼게요. 자, 1번. 우리 김장할 때 김장김치 대표적인 삼투 현상인데 배추에 소금 절이며 배추가 숨이 죽지. 왜? 배추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인데 소금이 고농도잖아. 그럼 이거 적어봐. 배추를 저라고 적어봐. 소금물을 고라고 적으면 항상 저골이지? 저에서 고로 물은 빠져나갑니다. 배추에 있었던 물이 빠져나가니까 소금 쪽으로. 그래서 숨이 죽는 거야. 자, 2번에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잘 자라라고 많이 줬는데 오히려 말라 죽는데 왜 그렇겠어? 비료를 많이 주면 자 옆에 적어봐. 흙이 무슨 농도가 된다? 고농도가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뿌리가 저농도지. 저에서 고로 물이 빠져나가잖아. 오히려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4번에 보면 원래는 토양보다 식물이 훨씬 고농도야. 그러니까 물을 빨아 당겨서 물을 흡수하는 삼투의 원리로 물을 흡수하는 거였는데 2번처럼 흙이 오히려 비료 많이 주면 흙 농도가 진해지면서 말라 죽는 겁니다. 3번에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싱싱해진다. 우리 상추나 깻잎 같은 거 약간 시들했을 때 그 맹물에 담그잖아? 그러면 오랫동안 담그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오니까 이 식물 쪽으로 물을 막 흡수하겠지, 식물이. 그래서 좀 싱싱해집니다. 그런 원리예요. 삼투랑 관련된 예시고요. 자, 밑에 탐구에 이제 요 갈로 채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파의 비늘 잎을 떼가지고 표피 조각을 아세트산카민, 그러니까 염색약이야. 염색약으로 이제 염색시켜서 현미경을 관찰했는데 어떤 곳에 넣었냐면 첫 번째 증류수, 맹물에 넣었고 두 번째 0.9%, 세 번째는 2% 소금을 넣었대. 첫 번째 증류수에는 세포의 부피가 커졌죠. 그 말은 물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증류수는 뭐에 해당돼? 갈로의 적자? 저장액이라 적고 0.9%는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았지? 들어오고 나간 양이 같다는 거니까 등장액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소금물은 그러면 원형질 분리네.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니까 고장액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 양파잖아. 그러니까 식물이라서 식물세포는 쪼그라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0.9% 소금물에서 등장액이라는 것은 이 식물세포도 농도가 지금 0.9%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농도에 따라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삼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게. 여기 적혈구 ABC, 동일한 적혈구 ABC였어.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ABC의 농도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셨어? 누가 농도가 제일 높은 거야? 얘가 지금 고농도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농도가 제일 높다라고 하면 안 되죠?
얘들은 농도가 같았어. 근데 저장액일 때는 물이 들어왔지. 물이 많아졌으니까 농도는 줄어들었을 거고, 얘는 물이 빠져나갔지. 안에 들어있는 세포질들은 똑같은데 얘는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래서 A가 농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같은 적혈구였지만 어떤 용액에 넣은지에 따라 물이 나갔고 얘는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잘했고, 뒷장에 13쪽 스스로 체크 볼게요. 자, 4번에 적혈구를 진한 설탕물에 넣으면 어떤 현상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간다? 3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6번. 자, 적혈구를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적혈구 모습이래. 농도가 어떤 소금의 농도가 가장 높은지 표시해보자. A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 원반 모양이고, B는 지금 빵빵해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거야. 저에서 고로 들어오니까 B는 저장액에 넣었나봐.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겠지. C는 쪼그라들어서 터진 현상이야.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물이 빠져나간 거니까 고장액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C, A, B 순으로 농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단답형 14, 15는 마무리하고, 자, 24쪽에 페이지 24쪽에 45번, 그 다음에 뒤에 49번 잠깐 스탑을 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 바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45번 봐봐. 어떤 설탕 용액 X에 식물세포를 넣었더니 세포의 부피가 줄었어. 부피가 줄었다는 건 물이 빠져나갔다. 아, 그러면 설탕 용액은 고농도였구나, 세포보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간 거지. 그러면 기억. 1 구간에서 물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맞죠? 니은. 설탕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세포는 반투과성 막이니까 물이 이동합니다. 설탕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고, 이 설탕 용액은 식물보다 고장액이죠. 농도 높으니까 물 빠져나갔어. 정답 4번이고요. 자, 뒷장에 49번. 자, 원래는 가의 모습인데 X에 넣었더니 쪼그라들었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이거는 물이 빠져나갔다, 고농도로 갔다, 고장액에 넣었다는 거야. 근데 Y는 물이 지금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저장액에 넣었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세포, 고농도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X가 고장액, Y가 저장액. 그럼 1번 X는 Y보다 농도가 높으니까 틀렸고, 다음 가를 X에 넣으면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질량은 줄겠지. 질량 감소한다? 맞습니다. 2번에. 3번 봐봐. 그 내부에서 벽으로 미는 힘이 증가하려면 팽압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때는 저장액에 넣었을 때 모습이야. 그러니까 3번은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설탕이 확산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없지. 이게 세포막은 설탕 확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를 Y에 넣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 여기 26쪽까지 숙제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